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지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댓글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지금 댓글을 보면 하늘님이 신뢰를 안 주는데 어떻게 믿음이 갈 수 있나요? 절대 힘듭니다. 반드시 유채기가 신뢰를 줘야 합니다. 유채기가 신뢰를 줘야 한다. 이 말 저도 공감합니다. 유채기분이 신뢰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정말 신뢰를 주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핸드폰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위치 추적 깔겠다. 항상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함정은 있어요. 위치 추적을 한다 그래서 그걸 피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한다 그래도 그 사이에 간격이 있고 보고를 한다 그래서 그 보고가 전부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신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신뢰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때부터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신뢰를 갖겠다라고 마음 먹는 데서 신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유채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믿기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뢰를 갖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고는 또 신뢰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채기분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신뢰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채기분이 신뢰를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이분이 신뢰를 준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신뢰를 갖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뽕뽕이님이 아니 도대체 그놈은 이혼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 안 한 지도 9년째이고 몇 번 바람핀 것도 들켰고 더 큰 소리입니다. 그저께는 혓바닥 붙이는 정력제까지 떡하니 서재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기가 차서 이제 화도 안 나네요. 생활비도 끊은 지 오래고 각자 번 돈 쓰고 산 지도 8년 됐어요. 진짜 이혼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을 안 해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남편분이 생활비도 안 줘, 가장으로서 역할도 안 해, 부부관계도 안 해서 배우자를 유기해, 그리고 외도를 해서 유치액 사유가 확실해. 이거는 소송을 하면은 반드시 이기거든요. 근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투덜거릴 뿐 이혼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은 거는 뽕뽕이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같이 안 하고 있는 거지 이혼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다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남편분은 손해볼 게 없어요. 내 맘대로 여자 만날 수 있고 돈도 줄 필요가 없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손해볼 게 없고 외부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애들한테도 아빠로서의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하죠? 아내분이 투덜거릴 뿐 소송을 해오지도 않고 제가 저 입장이어도 이혼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할 수 있죠.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둘이 똑같은 거지 어느 한쪽이 안 해주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아니죠. 협의 이혼을 하겠다.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을 뿐 진짜 이혼할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기대치가 있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뜬금없지만 얼굴형이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정 떨어지는 순간이 뚜거리님이 남자분인가 봐요. 이기적인 여성 단어들 남편 입장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여성이 징징거리고 그쵸? 회사 일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애보기 힘들었다 뭐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이 막 애기 육아 힘들었다고 막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혼자만 힘든 여성의 언어 힘들 수 있어요. 남편을 우습게 하는 아내의 태도 힘들죠. 처가만 생각하는 아내 힘듭니다. 거칠어진 여성의 단어들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막 남편한테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힘들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기적인 남성의 언어가 힘들고 집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 집에 와서 관심 하나 주지 않을 때 여성분들이 힘들고요. 남자들만의 혼자만의 남성의 언어 힘듭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 힘들고요. 시가만 생각하는 남편 어렵습니다. 거친 남성의 단어들도 아내도 힘들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전 공감합니다. 저 이 댓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래서 요즘 MZ세대들이 결혼을 하기가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까봐 와이프한테 MZ세대들이 결혼을 힘들어하는 MZ세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 내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산 거에 대한 반감이 커서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유님이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때문에 자주 다투니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이 어느 정도 힘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주사가 너무 심해요. 술을 먹고 그냥 잔다. 이러면 다른데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문제가 어떻게 힘든지가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밑에 은하수님이 그냥 술 먹게 냅둬요. 도박하고 사람 패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낙인가 보죠. 신데렐라님이 술은 여자도 따르죠. 여자 없는 술자리가 있을까요? 잘 살펴보세요. 몰랐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네요. 은하수님이 그렇게 믿지 못하면 이혼하세요. 유부남 아저씨 갑부 아니시나 누가 진심으로 술 먹어주나 남자들도 밖에 나가면 무시받아요. 은하수님은 좀 이렇게 낙천적으로 그냥 좀 편하게 돌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다 이러시는데 지금 선우님이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문제가 이제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냐 안 만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을 안 간다든지 또는 너무 자주 술을 먹어서 건강이 해칠까봐 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려서 힘든 문제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문제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싸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은하수님 말대로 이게 여자 있는 술자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술에 중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사람을 패고 그 언제 또 매를 맞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우님은 그 정도로 이게 가벼운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되고 과정을 겪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질문이에요. 자세하게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긍정님이 분노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중이 가능해졌어요. 성적인 부분에서 노력하니 감동받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이뻐해주니 저 역시 남편을 존중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100% 신뢰감을 갖는 건 평생 힘들 듯 합니다. 이게 앞뒤가 잘린 것 같은데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분노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중이 가능해졌다. 성적인 부분도 서로 노력해서 감동받고 저를 많이 사랑하고 이뻐해주니 남편을 존중하게 되었다. 아직 신뢰감을 100% 갖는 거는 평생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가운데 80% 이상은 회복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신뢰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저는 회복이 100%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평생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비관적인 거고 평생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큼인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긍정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30살인데 뭐 100살까지 산다고 칠 때 100세 시대니까 70년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관하는 건 문제일 것 같고 우리가 55세인데 100세까지 45년이 힘들 것 같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100% 신뢰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100%라는 건 없잖아요. 순금도 99.9인데 100%일 필요는 없지만 99%까지만 회복하셔도 두 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존중한다는 말만으로 두 분이 행복하실 거라는 게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포 언니께 질문 드려요. 남편이 외도하고 돈을 상간녀에게 1000만 원 빌려줬어요. 제가 알게 되어 남편은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그 여자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상간녀를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은 하고 싶지 않고 차용증은 없고 남편이 녹취는 해놨더라고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받고 싶은데 소송은 하고 싶지 않다. 못 받죠. 돈 받으시려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남편한테 가서 돈을 받아와라 그래야 되는데 그럼 또 관계를 시작될 수 있는데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 관계가 또 시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소송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상간소송에서 위자료에다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6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3천 정도의 위자료면 4천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걔가 자연스럽게 와서 돈을 주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미라이님.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준 걸 받으시려면 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까지 빌려주던 사이는 보통 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이 그 여자한테 다시 마음이 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그 여자는 그 남편분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고, 다시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소송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더 돈까지 갖다 바치고. 근데 1,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피디님. 2억, 3억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빚을 내서 돈을 주는 남자분들도 많고요. 빚을 내서 상간잔에 돈을 주는 여자분들, 유부녀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피디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바람을 핀 것까지는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막 5천을 갖다 줬어. 1억을 줬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상상도 싫은데요? 못해 먹겠다. 마음적으로 바람을 핀 거랑 돈을 갖다 준 거랑은 되게 달라요. 바람은 여자들에 있어서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너무 화가 나지만, 여자들은 마음을 준 걸 더 크게 생각하는데, 돈이 가잖아요. 돈은 내 아이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도구잖아요. 그게 간 거에 있어서 여자들 충격이 되게 커요. 히뚜님이 이 영상과 조금 맞지 않지만 다른 유튜버 채널에 출연하신 거 보고 질문 드립니다. 부모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과 성실함, 두 가지를 보고 결혼할 남자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적정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적정한 거리라는 거는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자주적으로 내가 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때 항상 부모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 것과는 되게 다르고요.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거나, 부모하고 너무 먼 사람, 부모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만남의 횟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꼭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것을 결정하고 부모에게 말을 하면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심한 경우가 있냐면, 결혼해서 저녁 뭐 먹었는지까지 결혼해서 꼭 엄마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이혼을 했는데 저녁을 뭐 먹었는데 와이프가 해줬는데 엄마가 한 거보다는 훨씬 맛이 없어 라고 항상 보고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 남자도 있고 아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결혼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거리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이 돼 있고 독립적인 사람을 고르라는 거죠. 제가 인상 깊었던 댓글은, 외도 후에 이제 존중하고 서로 성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어서 100%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노력해 가시는 그 모습, 그 댓글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의 거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다른 걸 보고 저희 세포니 TV에 찾아와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자유로운 댓글도 좀 사연들을 짤막짤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읽기 통해서 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댓글 읽기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 댓글 통해서 여러분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